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의 곱셈 이런 걸 다 떠나서 다항식에서 A에다 B를 곱하는 거나 B에다가 A를 곱하는 거나 서로 어때요? 같죠? 수에서 바라보든지 다항식에서 바라볼 때는 같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한 거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곱한 거나 같습니다.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습니다. 이건 수또나 어떤 수 또는 다항식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늘 이런 현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렬에서는요. 행렬에서는 이게 달라요. AB 곱한 거와 BA 곱한 게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막 아무 행렬이나 딱 이렇게 곱한 다음에 뒤집어서 곱하면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무 행렬을 끌어왔어, A를. 아무 행렬 B를 끌어왔어. 이렇게 곱한 결과가 바꿔서 곱했는데도 완벽하게 일치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능력일 거예요. 그게 보통 이게 아닌 게 훨씬 많지 뒤집어서 곱한 결과가 같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행렬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뭐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앞에다 곱하나 뒤에다 곱하나 똑같거든요. 선생님 저는 되는데 그거 말고요. 단위 행렬 아닌 일반적인 행렬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예? 뭐 마이너스 1, 0, 뭐 2, 1 뭐 이렇게 곱한 거와 뒤집어서 곱한 게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해볼까요? 1행 1열 계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3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 0, 2, 1에 1, 2, 3, 4 1행 1열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벌써 달라지죠.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행렬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교환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달라지겠습니까? 곱셈의 이 정의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곱에서는 분명히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 대해서 뭐가 필요했죠? 행. 뒤에는 열이 필요했다고요. 얘에서 행이 필요하고 얘에 열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곱하는 거 보면 얘는 뭐가 필요해? 행, 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의미에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렬을 공부하고 나면요. 제일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선생님, 행렬은 쉬운데요. 행렬의 합답형은 안 돼요. 합답형이라고요. 합답형. 이것도 제가 그 행렬의 합답 요번에도 출제가 됐거든요. 2013학년도 대수능에도 행렬의 합답형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하고 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행렬의 합답형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디귿번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합답형이라는 제 발음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상한 데는 또 다른 말도 확답형이래. 아니 무슨 이 정확하게 평가원에서 쓰고 있는 용어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건 무슨 시험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수능을 위해서. 평가원에서 쓰는 용어는 합답형입니다. 예, 합답형. 답이 되는 걸 다 고르겠다. 모두 고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행렬 공부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건 합답형 아닙니까? 예? 근데 선생님 합답형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와요. 예. 그거의 시작이 이거예요. 시작이. 이런 교환법칙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뭐는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합답형에서 물어본다라는 얘기죠. 예. 요번에도 기역, 니은을 풀 때는 역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지만 그 역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더라도 기본적으로 A, B 이꼴 BA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딱 들여다 해석을 했더니 AB 이꼴 BA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렬의 어떤 식에서는 얘가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니은번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합답형이 잘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런 하나하나를 잘 밟아 나가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행렬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렬에서 이거 제곱.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갖다가 그냥 다항식에서 바라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적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는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안 되고 얘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A, B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앞에다가 곱한 거죠. 또 A, B를 어디다 곱한 거예요? B 앞에다가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고 A 플러스 B에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A를 어디다 곱하는 거예요? 뒤에서 곱해주고 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BA 플러스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돼요? AB, B가 뒤에 곱해지고 있잖아요. B가 뒤에 곱해져 봤자 또 뭐죠? B제곱. 이와 같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요건 순서를 제가 좀 바꿔도 되죠? 이 행렬이다 이 행렬 더 하나. 요 행렬이다 요 행렬 더 하나. 같죠?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그래서 AB 플러스 BA라고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일어나요. 수학은 결국은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표현을. 이런 말뜻을 이렇게 언어를 구사했을 때 이 표현을 알아먹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예.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때의 정황적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언어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시가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 시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표현을 이해하는 거지 그 시어에 쓰인 시 그 어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걸 말을 바꿔치기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얘가 성립할 때 일반적으로는 달라요. 그런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일 때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되냐 이거죠. AB 이꼴 BA구나. 이거를 전개해서 맞춰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AB 이꼴 BA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이게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같으려면 뭐가 성립해야 된다? AB 이꼴 BA가 성립해야지만이 AB 이꼴 BA가 AB잖아요. 그럼 AB 더하기 AB니까 몇 AB? 2AB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든지 인수분해 공식들이 있죠. 그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적으로 안 하죠. 다. 곱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건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얘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일 때 이렇게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AB 이꼴 BA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행렬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곱셈의 특징.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와 다른 게 이 AB 이꼴 BA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수나 다항식에서 성립했지만 행렬의 곱에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만 1이고 나머지 모든 성분이 0인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에서의 단위 행렬은 1, 1. 대각선 방향으로만 1이고 나머지가 뭐인 거? 0인 거. 3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1, 1, 1. 나머지가 0인 거. 이게 3차 정사각 행렬의 단위 행렬입니다.
그러면 n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이라는 건 대각선 방향만 1이고 나머지가 다 뭐인 거? 0인 거. 근데 우리는 주로 다루는 게 몇 차 정사각행렬? 2차 정사각행렬. 보통 그래서 단위행렬을 2를 많이 씁니다. 또 뭐 어디에서 i를 쓰는데요. 제발 보편 타당한 기호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혼돈만 가중되는 것 같아요. 왜 i를, 이 i를 왜 써요? 우리가 i야? 어른이지? 예? 우리 i 아니에요. 알겠죠? 예. 평가원에서도 2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단위행렬.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단위행렬. 이 단위행렬의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한다면 어떤 행렬에다 단위행렬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곱하나 마나예요. 곱하나 마나 a가 돼버립니다. 어떤 행렬이든. 이것도 돼요. 단위행렬에다 a를 곱하더라도 뭐가 되죠? 이게 a가 돼버려요. 이런 단위행렬은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그 행렬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잘 보세요. A2나 2A가 서로 뭐예요? 같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이것 때문에 쓸 수 있냐? A 플러스 단위행렬의 제곱이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2 더하기 2A 더하기 2제곱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돼버린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단위행렬의 제곱이 아니고 2 이렇게 나와버린다. 단위행렬은 또 곱해봤자 뭐가 돼요? 단위행렬. 단위행렬의 n제곱은 단위행렬이 돼버리거든요. 선생님 왜인데요? 왜요? 왜 n번 곱해도 단위행렬이 나와요? 곱해보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 겁니다. 네, 한 10번만 곱해보세요. 똑같은 게 나오니까 네,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는 건 좋은데요. 네,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부 진도를 못 나갑니다. 제가 앞부분은 좀 천천히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호흡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나중엔 빨라지겠죠.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패턴이 이래요. 너무 꼼꼼하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꼼꼼하게요. A형들 있죠. 수학 A형 말고 혈액형으로 A형이요. 혈액형으로 A형들이요. 되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해요.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러다 브레이크 생기잖아요.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이제 시간에 쫓기죠.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허겁지겁. 아니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끝냈어요. 끝내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렸어요. 앞에 걸 다 잊어버린다고요. 왜?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 못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복습하고 또 나가고 복습하고 나가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가야지. 여러분들 아시죠? 복습 처음 2번, 3번 할 때는 시간이 똑같이 걸리죠. 하지만 5번, 6번 넘어가면 어떠죠? 실제 빨라지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 성적, 선생님 저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고3 강의만 2006년도부터 했었습니다. EBS에서요. 2006년도부터 고3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좀 어려운 수학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딱 인류적으로 변했죠. 많이 좀 편해졌다고요. 학생들이 뭐 5등급, 6등급 받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96점 맞고요. 수능 봤는데 5등급 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6월 모의평가 6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봐요. 그런데 거기서 96점을 받아요. 아니 12년 동안 해왔던 수학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재수를 하면서 곳에 그렇게 점수가 올라가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재학생 때 알면 되는 거죠.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도. 문제 푸는 거를 반복하지 말라. 문제 푸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개념을 자꾸 되새기고 또 듣고 또 듣고 2.0으로 들으면요. 개념 부분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생각도 많이 든다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예전엔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하게 되는 거리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 수학 별거 아니구나. 잡히는구나.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학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수학을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수학입니다. 제일 쉬운 게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풉니다. 졸려도 문제 풉니다.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단위 행렬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것들을 그냥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A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 곱하기 A랑 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표현들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물론 이런 문제도 만들어요.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요. 내신 문제를 이렇게 만들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거가 되도록 예. 이거랑 같게 된다. AB 이꼴 BA가 그냥 어떤 식으로 곱하겠죠. 이렇게 곱해봐서 실제 두 식이 같다라고 놓겠죠.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이렇게 따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표현 자체로 AB 이꼴 BA 이런 표현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죠. 예. 곱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뒤에 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런 건 어때요? AB의 제곱 어떻게 되죠? AB의 제곱은 AB가 되는 거예요. 그죠? AB를 제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죠. A제곱, B제곱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예.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AB 이꼴 AC라고 해서 B 이꼴 C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뒤에 내용을 배운 다음에 하셔야 돼요. 거기다 메모만 하신다면 가로치고 0인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0인자. 맨 마지막 내용은요. 예, 그거 하나만 띄기 그래서 거기다 실었습니다. 자, 행렬의 곱에서는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법칙. 일단 쭉 다뤄봅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것도 계산에서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데 학생들은 이 결합법칙 안 봅니다. 행렬의 곱에서는 교환법칙만 생각해요.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A, B, C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예,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뒤에다 곱해주는 거나 B, C를 곱한 다음에 A를 앞에다 곱해주는 게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합을 시켜버릴 수 있다. 이거. 먼저 뭔가를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대신 뭐는 지켜라? 순서 A, B, C는 지켜야 됩니다. A가 앞에 곱해져 있고 B가 뒤에 오고 C가 맨 뒤에 오고 이 순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를 계산하든지는 상관없다라는 사실. 예. 그 다음 성질, 계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분배법칙입니다. A의 B 플러스 C.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AB 플러스 AC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의 C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AC 플러스 BC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계산을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간다라는 건 이해가 잘 됩니다. 예. 늘 우리의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시험 문제는 오른쪽의 거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보통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줘버려요.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박하게 AB 계산하고 AC 계산해서 더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뭘로 묶어내요? A로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나중에 계산상의 문제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실제 그 식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분배법칙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단위 행렬이 돼버리는 꼴도 있었어요. 그럼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마나 뭐가 돼버리죠? 결과가 A가 되니까 모든 성분해학 계산하는 게 빠르죠. 그 의미, 왜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표현을 이렇게 쓸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왜 두 개는 같은 거니까.
그런데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얘를 이쪽으로 돌려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공식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실제.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은 다 사용돼.